안녕하세요. 이리라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공무원 시험, 그 중에서도 영어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영어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사실 영어가 제일 어려워요. 자, 그래서 최신 출제 경향까지 완벽히 분석해서 반영을 했고요. 자, 그리고 기초가 약한 학생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는 학생이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누구에게든지 적합한 그런 설명으로 학습 전략을 짰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퍼펙트한 커리큘럼으로 2020년 업데이트 버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2019년 문제들을 한번 보시면 9급 지방직, 9급 국가직, 그 다음에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이렇게 문제가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어휘는 넷 다섯이에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네 문제가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활영어 같은 경우에는 자, 둘 하나인데 평균 2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은 넷 다섯인데 평균적으로 네 문제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만 보면 네 번이 한 번인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평균 한 네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작 문제가 사실은 이 문법 문제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 영작은 막 진짜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죠. 근데 그 영작의 출제 포인트 자체가 사실은 다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영작을 포함한 문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독해는 10, 11, 9인데 요 평균은 10개가 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은 한 11문제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최근 몇 년도치를 다 같이 보면 한 11문제 정도 이렇게 감안을 하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20문제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주 좀 특별한 부분이 뭐였냐면 2019년 9급 영어 문제들이 독해 지문이 길이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이 다소 추상적으로 좀 어려워졌다라는 건데 지문 길이가 늘어난 거는 사실 뭐 수능에서도 충분히 길어졌기 때문에 길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내용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내용도 어려운데 길이가 늘어나니까 학생들이 좀 많이 우왕좌왕했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문제가 사실은 학생들이 제일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과목이 1위로 영어였어요. 34%의 학생이 영어 공부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제일 많은 시간을 영어에 투자하면 사실 전 과목 중에서 영어가 점수가 제일 잘 나와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을 투자는 하지만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좀 성과가 그거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영어가 제일 어려웠다라고 34%의 학생들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럼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많은 시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자꾸 어려운 걸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자, 영어 문제를 앞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그때 이제 문법 문제, 그리고 독해 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 그리고 생활영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생활영어는 일단 제가 요 원에서 뺐어요. 자, 왜냐면 기본 공부는 문법, 어휘, 독해 이렇게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생활영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 충분히 이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영어는 문법, 독해, 어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생활영어는 일단 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는 3개예요. 문법, 어휘, 독해. 우리 머리, 가슴, 배처럼 문법, 어휘, 독해 3개를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공부를 할 때도 나는 오늘은 문법 데이야, 내일은 독해 데이야. 이거 되게 위험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매일매일 꾸준히 문법 얼마, 독해 얼마, 어휘 얼마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효율적이지 못했던 방법들이 이제 내가 그래서 그랬었구나라는 걸 좀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감을 잡으실 텐데 일단 꾸준히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접근할 때 어휘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난 이번 2달 동안 어휘를 떼겠어 뭐 이러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험 보기 전날까지 처음 시작하는 그날부터 시험 전날까지 그냥 꾸준히 어휘는 하루도 빼지 말고 하셔야 돼요.
대신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외워진 게 많으면 속도가 붙겠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휘책을 이렇게 한 권을 잡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 바퀴 돌리는데 시간이 2달 걸렸다면 두 번째는 1달 반, 그 다음에는 1달, 그리고 보름 이렇게 되겠죠. 뒤로 쭉쭉 가면 이제 한 권을 뭐 3일에 한 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는 다 외웠기 때문에 이게 몇 바퀴 돌고 나면 쭉쭉 넘기면서 잊어버린 것들만 점검하는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휘 또 이제 우리가 기초 어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중고급 어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어휘 땡 떼고 그 다음 중고급 어휘 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도 처음에는 조금 길게 잡고 그 다음 점점 이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시험 보기 전날까지 쭉 어휘 끌고 가셔야 돼요. 자, 문법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해요. 문법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공부량을 제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문법은 좀 잡기가 쉽고 빠르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문법은 공부를 많이 해주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문법은 양이 점점 줄어요. 이때는 이제 틀린 것만 확인한다든가 그냥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하루에 뭐 몇 문제씩 10문제, 뭐 20문제 정해서 그것만 딱딱 보면 돼요. 잊어버리지만 않게 패턴 정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공사를 해야 될 게 많아. 머릿속에 구조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개념도 잡아야 되고 구조화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영어 하는 사람 대부분이 문법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야 맞아요. 저랑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뭐 좀 영어의 바다에 빠져서 영어를 막 느끼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영어 전공을 하실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영문법은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범위를 제가 딱 잡아드리면 여러분들이 걔네를 이제 완전히 패턴화를 하셔서 익히시면 뒤에 가면 점점 시간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이 방법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독해는 처음에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문법과 어휘가 안 돼 있으면 사실은 독해는 해도 뭔 말인지 몰라. 맨날 여러분들 독해 문제 풀 때 보면 읽고서 대충 상상하죠. 그게 독해입니까? 독해는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문제 풀 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막 유추하고 단어 몇 개 갖고 막 내용을 막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죠. 그래서 A랑 B랑 문제 풀었는데 둘이 얘기하면 딴 세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혀 답과는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답을 맞춰보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독해는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독해만큼 사실은 깔끔하고 정확한 그런 그 독해 영어의 영역이 없어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 딱 나오면서 나 독해 뭐 10문제가 나왔다. 10문제 중에 8개 맞았어. 7개 맞아서 바로 이건 나와요. 왜냐면 정확하게 독해는 정답이 본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읽고 이해를 했으면 이 문제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어서 그 부분에 그 말이 있었잖아. 그랬으니까 이게 답이지라고 돼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돼서 처음에는 문법 구조도 잘 안 보이지 어휘도 약하지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해는 처음에는 조금 적게 하지만 뒤로 가면서 쭉 좀 늘려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문법은 처음엔 많이 하고 독해랑 비중을 쫙 바꿔주셔야 되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처음이고 이게 시험 전날이라고 생각하면 양이 이렇게 똑같아요. 줄어들거나 늘지 않고 대신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어휘를 외우는데 시간 투자를 어휘를 1시간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1시간 동안 보는 단어의 개수가 많지는 않겠죠.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1시간 안에 그냥 쭉 훑어보는 거니까 1시간에 뭐 그냥 2,300개 다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휘는 시간을 딱 정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휘만 5시간 했어. 이거 절대 안 돼요. 내가 오늘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7시간이야. 깜짝 놀라는 사람들 있죠. 근데 영어는 사실 어느 정도는 양을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어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다고 했지만 점수가 안 나온 거는 사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 범위가 문법, 독해, 어휘 일단 생활 영어를 뺀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얘를 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를 풀려면 시간 투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10을 투자를 해야 되면 그래야지만 문제를 이제 뭐 어느 정도 합격선까지 맞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5과목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영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을 투자를 못하고 한 5, 6? 많으면 6 이렇게 해놓고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면 영어가 이제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막 꼬고 어렵고 막 이래서 못 풀고는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걸 몰라서 그냥 틀 뿐이거든요. 굉장히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나오는 게 우리 공무원 영어 문제예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양은 투자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7시간을 다 해라가 아니라 내가 오늘 7시간을 영어에 투자할 수 있어. 그러면 거기서 3개를 나눠야 돼요. 내가 공부할 시간을 가지고 문법에 얼마, 독해에 얼마, 어휘에 얼마. 그 중에 우리가 사실은 어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7시간이라면 저 같으면 7시간 영어를 할 수 있다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어휘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휘는 최소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휘를 어떻게 외우느냐에 따라 이 1시간을 쓰는 퀄리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어를 외울 때 그냥 이제 막 단어와 뭐 이렇게 뜻하고 이렇게 책을 다 펼쳐놓고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봅니다. 이거는 단어를 외우는 거, 영어 공부를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동물원에 원숭이 보고 사자 보고 이렇게 봐서는 절대로 암기 못해요. 우리가 동물원을 구경하고 왔을 때, 자, 시험을 본다면, 너 뭐 2개의 동물을 봤을 때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치타와 표범이 어떻게 달라? 그냥 대충 이렇게 모아서는 치타와 표범 구분을 못해요. 그렇죠? 정확하게 차이점과 뭐 비슷한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와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휘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진짜 이거를 단어 테스트를 본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단어를 우리가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펼쳐놓고 하지 말고 연습장에다가 자, 왼쪽에는 단어를 쓰시고요. 오른쪽에는 뜻을 쓰세요. 이런 거 어플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써서 접으세요. 단어만 보고 뜻은 여기는 접어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보고 뜻을 내가 맞추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1번에 뭐 avoid가 있다면 자, 뜻이 avoid 피하다야. 일단 처음부터 내가 모르면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뜻을 먼저 봐요. 그 다음 접어. 그리고 계속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이거는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5개씩 할 수 있는 사람은 5개씩. 나 7개 할 수 있다? 7개. 10개 할 수 있다? 10개. 5개 힘들다? 3개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자, 먼저 처음 저는 일단 5개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처음 5개를 돌려요. 요것만 외워요. 그러면 한 1분이면 5개가 외워져요. 자, 그 다음 1분에는 다음 5개를 돌려요. 그리고 그 다음 1분에는 그 다음 5개를 돌려요. 자, 그리고 나면 이건 저 세상 넘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짧게 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억하지만 장기로 가져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와요. 그래서 5개 돌려요. 다시 저 세상에 넘어간 거 다시 데려와요. 외워요. 또 이렇게 외워요. 자, 그 다음에는 요렇게 돌려요. 10개를. 그 다음엔 요 15개를 돌려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외워지겠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5개를 돌려요. 자, 그리고 또 새로운 5개를 돌리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0개를 돌리고, 15개를 돌리고, 이렇게 또 계속 얘네를 돌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반복해서 암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한 30분 동안 한 개의 단어만 쓰는데, 한 자극을 계속해서 주는 거는 이 자극이 떨어져요, 점점점. 그래서 이 자극이 떨어지기 때문에 뒤에 30분을 내가 한 단어를 외웠지만 얘를 1분을 외우나 30분을 외우나 지나가면 까먹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복하라는 거는 다른 자극, 다양한 자극을 줘서 다시 돌아올 때 이게 어느 정도 계속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갔다가 돌아올 때 이걸 반복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볼 때는 반복이 아니고요.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게 반복인 거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돌리면 얘네는 완전 박사가 돼 있겠죠. 그럼 이제 얘네 졸업시켜요. 그럼 이거 빼고 이렇게 돌려요. 또 이렇게 돌려요. 또 이렇게 계속해. 그럼 또 이제 달달달 된 거 졸업시켜요. 자, 그리고 계속 나가면서 그래서 돌리고 또 새로운 거 나가고 또 다시 가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댄스처럼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다음날 되면 얘네 새록새록해요. 내가 언제 봤나 싶을 정도로 이 펜은 누구 펜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거 참 나 어떻게 해야 되나가 아니라 잊어버릴 거 생각해야죠. 계산해야죠. 그거 계산해서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게 이제 머릿속에 고착화가 되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school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쉬워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골천번도 더 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반복을 하면 익숙하게 돼서 그 단어가 외워지게 돼요. 자, 그래서 어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루에, 그러니까 어휘를 저는 2시간 이상을 공부하는 건 비추예요. 그러니까 맥시멈 진짜 많이 했다 그러면 2시간이고요. 저는 보통 한 1시간 정도 추천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어휘를 외우시면 1시간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온 머리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빽빽이 하는 방식 있죠. 1시간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도 힘들지도 않아. 피곤하지도 않아. 눈에 핏발도 하나도 안 터져.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딱 50분, 1시간 되면 머리가 아파서 더 이상 책상에 못 앉아 있어요. 지끈지끈해서 대신 확실하게 외워져요. 그래서 어휘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테스트 하듯이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막 빽빽이를 쓸 필요는 없고 이 뜻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써보는 거는 괜찮아요. 계속 나한테 이제 물어봐야죠. 틀리면 틀린 거 또 체크했다가 나중에 틀린 것만 모아서 쫙 한번 보고 이렇게. 그렇게 어휘를 매일 꾸준히 봐주셔야 되고요. 자, 문법과 독해를 이제 남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이 시간을 이제 안배를 해야 되는데, 초반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의 시간을 높여주시고요. 그다음 뒤로 가면 독해의 시간을 좀 더 높여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끝에서 뭐 한두 달, 뭐 훨씬 빠르게 준비한 사람은 3달 전까지도 있는데 그냥 한두 달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생활 영어만 제가 특강으로 이 부분은 정리를 해드려요. 문법, 독해, 어휘가 되면 웬만한 생활 영어의 절반 정도는 이해가 돼요. 거기서 이제 빠져있는 이디엄 표현들, 구어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 상황별로 자주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서 암기를 할 거예요. 그때 특강 하시면 생활 영어는 거의 그 안에서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요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갈 거예요. 자, 저는 영어 중에서도 전공이 뭐냐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syntax라고 해요. 저희 전공에서는 그 통사론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게 좀 더 쉽게 말하면 문장의 구조를 보는 그런 학문이에요. 문장의 뼈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용어로 문법이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 전공은 문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법 구조에 있어서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문법 구조가 뭐가 중요하냐, 대충 보고 풀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게 머릿속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던 문법도 이 구조가 보이지 않으면 적용을 못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현상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문제를 다 풀고 풀이를 하는데 이제 막 틀린 거 풀이를 듣다 보면 저거 내가 아는 건데? 아, 저게 그 문법이었어? 내가 알고 있는 건데 난 왜 적용을 못 시켰지? 그거는 문장 구조가 보이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좀 약한 학생들도 충분히 쉽게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 때는요, 절대 감으로 푸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그냥 잘 모른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영어는 절대 감으로 푸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모르고가 정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딱 풀고 나왔을 때 나 1개 틀렸어, 2개 틀렸어가 바로 딱 견적이 나와야 돼요. 근데 감으로 푸는 사람들은 운 좋으면 몇 개, 이거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의 범위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잘 학습을 하시면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딱 시험장 나오면서 몇 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 전체 커리큘럼에 나오는 교재예요. 그래서 초보자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잘하는 그런 고득점 학생들까지 전체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교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쉬운 부분, 그다음 기초가 좀 약한 학생들을 위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좀 더 윗단계를 위한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서 다 같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영문법도 마찬가지로 테이크아웃 기초영문법에는 전체 구조 틀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룬다면,
이 리라클 영어 기본 이론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세밀한 그리고 좀 더 어려운 그런 문법 사항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독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독해 문제를 바로 드립다 풀지는 않아요. 독해를 해보면 학생들이 독해 문제 틀렸어, 어려워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지문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예요. 이번 2019년 문제들도 독해 부분에서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보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한 해석이 된다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학생들을 제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A그룹, B그룹 나눠서 A그룹의 학생들한테는 자 이렇게 지문을 주고 문제를 주진 않았어요. 대신 이거의 정확한 번역을 하라 그랬어요. 서로 의논을 해도 되고 그리고 사전을 참조해도 좋아요. 정확한 해석을 써오세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얼마나 여러 번 서로 얘기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내용을 그렇게 긴 것도 아니니까 다 외워버린 거죠. 뭐 책을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8시 정도야. 그죠? 그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 외운 거예요. 그 다음에 B그룹의 학생들에게는 문제를 지문과 함께 문제를 줬어요. 자, 문제를 풀으라 그랬는데 10문제 중에 5문제를 맞았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날 A그룹의 학생들은 이 번역을 다 끝 마친 다음에 문제를 10문제를 줬어요. 10문제를 다 맞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게 해석이 되면 틀릴 일이 없다는 거죠. 문제를 틀린다는 거는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다는 거죠. 자, 독이 아니고 독해라 그랬죠. 읽고 제대로 이해가 돼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작업을 사실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연습. 그래서 우리 어휘에서도 마찬가지로 독해를 할 때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뜻만 있는 건 아닌데 하나의 뜻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 적용하니까 이상한 말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해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사실 독해 문제야말로 제일 명확한데 답은 본문에 있는데 다 나와 있는 건데 찾아야죠. 해석을 했으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드립다 문제부터 푸는 것보다 자주 나오는 빈출 어휘, 그 다음에 기본 문장 구조는 사실 뻔해요. 나오는 거. 근데 할 때마다 틀리죠? 그게 완전히 학습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개의 문장을 가지고 완전 문장 구조를 씹어 먹을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구조는 없어요. 그 500개가 다 다른 거냐? 아니요.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는 몇십 개 안 돼요. 그걸 500개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딱 보면 무슨 구조가 눈에 보이게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문법도 같이 동반 상승합니다. 점수가.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독해 문제를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다가 부족하면 저 계속 통문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학생들이 그 점수가 제일 많이 올랐던,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제일 점수가 많이 올랐던 때가 언제냐? 통문장을 학습하고 나서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얘를 하고 나면 문법, 독해, 어휘가 한 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힘들지만 열심히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전체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 시작하는 초시생인데 초시생이라도 내가 토익을 좀 공부했어. 내가 토플을 했어. 나 외국에 살았어. 그런 사람들은 저 윗단계부터 가셔도 되죠. 근데 나 초시생이지만 영어 공부 해본 적 없어. 그러면 리라클 영어 스타터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리라클 영어 스타터는 50점 이하의 그 완전 초시생들이죠. 정말 영어가 약하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영어 처음 시작할 때 그 구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 개념 강의 여기서부터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기본 개념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로 나눠져요. 기초와 기본 개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기초 문법 60점 이상의 학생들 사실 50점, 60점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이제 정말 좀 자신감 없고 약하다 그럼 완전 기초 하시면 돼요. 이거 시간도 얼마 안 돼요. 금방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기초 영문법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독해가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독해가 통문장 독해가 있고 기초 독해가 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먼저예요. 이걸 하고 그리고 기초 독해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가는 동안에도 어휘는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휘는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 개념에 들어가면 리라클 기본 이론이에요. 자, 리라클 기본 이론에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실 수 있으면 만점 어휘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통문장이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다 안 외워지신 분들은 여기까지 끌고 가셔도 돼요. 그럼 조금 만점 어휘 조금 늦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막 이것저것 펼치는 것보다 하나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는 계속 가는 거거든요. 앞에다 지금 써놔서 그렇지 기초 어휘 그리고 통문장 요것도 어휘 포함돼 있으니까 어휘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만점 어휘 계속 끌고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론 개념이 끝나면 문제가 들어갈 거예요. 자, 문제풀이 들어가서도 어휘는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일단 문법 독해 이렇게 그다음에 어휘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니까 나눠서 풀 거예요. 문법 문제, 독해 문제 집중적으로 문제를 연습을 해봐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을 하려면 이론이 튼튼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하셔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신나게 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실제 우리가 문제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 나오는 기출 문제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에 들어갑니다. 모의고사 가기 전에 문법 양이 많기 때문에 한번 쫙 압축해서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리라클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잡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2번에 나눠서 들어가요. 우리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 국가직 전에 한번 보는 거고요. 지방직 서울시 전에 이렇게 모의고사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생활영어에서 이디엄 마스터 생활영어 안에 특강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활영어 마지막에 특강 이렇게 마무리해서 전체 문제 이렇게 풀고 그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부터 완벽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퍼펙트한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영어에 좀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영어가 부족한데 나는 지금까지 사실 영어를 포기했었어.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 영어라는 과목은요. 그렇게 머리가 막 되게 중요한 그런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언어는 우리 생활에서 어떤 사람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린 아이들도 말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다 말을 하는 게 언어잖아요. 누구든지 가깝게 쓸 수 있는 게 언어기 때문에 내가 다만 익숙하지 않았고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내가 지금까지 영어가 점수가 좋지 않았을 뿐이지 이건 나의 머리가 좋고 나쁘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의 잠재력 문제?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영어가 약한 학생이 나중에 진짜 고득점까지 올라가는 것도 많이 봤고 영어 때문에 결국에 공무원 합격해서 뭐 대학원을 영어로 가는 그런 학생들까지 봤어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했던 학생이 잘하는 거 그런 거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잘했으니까. 근데 못했던 학생이 잘하는 경우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런 사례를 되게 많이 봤어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본인도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을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제대로 된 커리큘럼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막 설명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 없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해 쏙쏙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해 나갈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